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주걱턱으로 양악수술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하지 않고 교정치료만으로 해결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주걱턱 느낌이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셨고 다른 병원에서 양악수술도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환자분은 20대 중반 남자분이셨고요. 초진 사진, 군의 사진을 보시면은 우선 앞니가 윗니가 아랫니를 덮고 있어야 하는데 이제 위아래가 맞물리고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되고 두 번째 앞니부터 해서 뒤쪽으로도 치아들이 이제 위아래가 거꾸로 물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윗턱이 좁아서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거고 이제 아래 이들도 보시면은 치아 축이 전체적으로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처음에 오셔서 찍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우선은 영구치는 개수대로 다 있고 사랑니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상태로 사랑니는 발치를 하면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치아 뿌리가 약간 가늘고 약간 특히 아래 앞니 쪽에서 조금 짧은 편을 보였고 잇몸도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보시면은 특히 아래 앞니나 이런 쪽에서 이제 머리 부분에 비해서 뼈 레벨이 조금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져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정을 못할 정도로 나쁜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주의해가면서 교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옆모습, 앞모습 방사선 사진을 살펴보시면 우선은 옆모습 상에서도 이제 위턱보다는 아래턱이 조금 더 발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골격적으로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결정하는 각도가 있는데 이게 환자분이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골격성으로 어떤 부정교합인지 결정하는 그런 각도를 재봤을 때 이제 위턱, 아래턱 사이의 각도가 보통 분들은 평균 플러스 2도에서 3도 정도라고 하면 환자분은 마이너스 3도 정도로 나와서 이제 확연하게 골격성 3급 부정교합, 그러니까 주걱턱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직적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긴 형, 이제 하각의 각도도 굉장히 가파르고 아래 턱의 바디 길이도 긴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격적으로 3급 부정교합이다 보니까 위에 앞니는 정상보다는 약간은 뻗어진, 앞으로 뻗어진 느낌이 있고 아래 앞니는 조금 더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3급 부정교합을 가진 환자분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앞니 각도의 특징이에요. 윗턱은 뒤로 가 있고 지금 아래턱이 앞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교정을 만약에 안 한 상태라면 이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물리려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윗니는 뻗어지고 아래 앞니는 안으로 쓰러지고 이렇게 해서 교합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로 나타내는 게 전형적인 특징이고 이제 저희가 코끝과 턱 끝을 이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입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판별을 해봤을 때 윗입술은 상대적으로 들어가 있고 아랫입술은 상대적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모습을 분석했을 때 비대칭은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없었고요. 이제 다만 저희가 아래턱의 골격과 위턱의 골격을 이제 폭경을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위턱의 폭경이 아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모습.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할 때 폭경을 옆으로 확장을 시켜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사진도 저희가 항상 같이 찍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선은 비대칭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얼굴 중심선과 이의 중심선이 잘 맞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지금 환자분은 비대칭은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 얼굴 중심선도 치아 중심선과 어느 정도 잘 맞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사진과 90도 사진을 통해서는 이제 얼굴에 돌출된 정도, 입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안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하안모, 턱 쪽이 조금 더 돌출된 모습들이 보이고 특히 90도 사진에서 봤을 때 윗입술보다는 아래 입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자체는 양악수술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수술을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병원을 찾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래서 최대한 수술 없이 수술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이제 치료 계획으로는 우선은 위에 턱의 폭경이 좁았다 보니까 위에 턱의 폭경을 넓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했고 어떤 장치를 해서 썼는지는 이따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래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골격은 바뀌지 않아요. 아래 턱 자체가 나온 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없지만 아래 이들이 앞으로 나온 것들은 뒤로 밀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아래 전체 치아를 뒤로 미는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웠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처음 사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아래 이가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고 맞물리는 모습, 그리고 이들이 전체적으로 거꾸로 물리고 위턱에 폭경이 좁은 모습, 그 다음에 이가 물리는 것도 이제 어금니가 물리는 관계를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치아 하나만큼 이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 있어서 요만큼 차이 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만큼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가 지그재그로 잘 맞물려야 하는데 약간 차이가 나는 모습. 치아 한 반개에서 4분의 1개 사이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위턱은 옆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지런하게 배열하면서 이제 거꾸로 물리는 것들도 해소를 해야 되고,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밀면서 아래 앞니가 더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더 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장치는 이제 위턱을 옆으로 넓히는 장치입니다. 이제 MARP라고 해가지고 미니스크를 지금 4개를 심었거든요. 미니스크류라는 나사못을 동반을 하는 상악 악궁 확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씩 돌려가면서 이제 위턱이 사실상 이제 왼쪽 오른쪽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뼈가 단단하게 붙어 있진 않은데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결합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니스크류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위턱을 양쪽으로 벌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20대 중반의 환자분이기 때문에 미니스크류를 4개를 동반해서 진행을 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왼쪽 오른쪽 턱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왼쪽 오른쪽이 뼈 자체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입천장 뼈가 벌어지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만약에 입천장 뼈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여기 지금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치아를 통해서 치아랑 그다음에 잇몸 쪽에서 양쪽으로 확장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장치를 사용하는 의의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뼈가 벌어지는 건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옆으로라도 벌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장치를 시작을 한 거고요. 장치를 돌리는 것 자체는 보통 한 달 정도 돌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처음하고 비교했을 때 미니스크류 사이에 간격이 많이 넓어졌죠. 이만큼 저희가 확장을 시도를 했다는 거고요. 원래 확장이 잘 되면 앞니 사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니가 벌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그 입천장 뼈의 벌어짐은 저희가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초진 사진에 비해서 한 달 후의 사진을 봤을 때 작은 어금니 쪽에서 이가 거꾸로 물리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장치를 쓰는 의의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악궁 확장 장치는 한 달 정도 돌리고 3달 이상 유지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데요. 이제 환자분은 이 지금 뼈가 다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최대한 무리 없게 교정을 진행하시기를 원하고 위에 악궁 장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토탈 6개월 정도 장치를 유지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를 6개월 정도 악궁 확장 장치를 유지를 하는 동안 아래쪽 먼저 장치를 붙여서 배열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굵은 철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도 미니스크류를 2개를 심어서 아래 이들을 전체적으로 뒤로 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고무줄을 통해서 메인 와이어에 걸려있는 고리와 미니스크류 사이를 고무줄로 연결해서 양쪽으로 해서 지금 당기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앞니 4개에는 브라켓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거는 앞니가 지금 약간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앞니까지 장치를 다 붙여버리면은 앞니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약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치료 방향은 이가 전체적으로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라운드 트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쓸데없는 치아 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효율적인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니 4개는 지금 붙이지 않았고 나머지 송곳니부터 뒤에 있는 어금니까지가 충분히 뒤로 간 다음에 앞에 있는 치아 4개를 붙이면은 앞니가 앞으로 최대한 더 가지 않고 뒤로만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장치 제거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위에 장치를 붙여서 초기 배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에 장치 부착하고 나서 7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 같은 경우는 이들이 전체적으로 뒤로 이동하면서 어금니 물리는 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송곳니 같은 경우도 앞뒤 차이가 났던 것이 특히 왼쪽은 거의 치아 하나만큼 차이 났었는데 지금 거의 맞닿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이들이 뒤로 가다 보니까 지금 송곳니 앞쪽으로는 공간이 좀 생겼고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래 앞니 4개를 붙일 때 앞니가 앞으로 뻗어지지 않게끔 배열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앞니 4개도 장치 붙여서 배열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위에도 아까보다 더 많이 배열이 진행된 모습이 관찰됩니다.
지금 치료가 총 21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고요. 위아래 브라켓 장치를 붙이고 나서는 1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금니 물리는 거, 송곳니 물리는 거 지그재그 잘 맞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배열 가지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거꾸로 물리는 이가 없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입천장 쪽에 양쪽으로 앞궁을 확장하는 장치를 하면서 앞니가 벌어지지 않으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잇몸뼈랑 이만 옆으로 벌어지면서 그 잇몸이 조금 더 내려가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했는데 처음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큰 차이 없이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 구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전에 비해서 이제 웃는 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까 초진 사진을 다시 돌아보시면은 초진 사진 때는 아무래도 아래턱이 나와 있다 보니까 아래 입술도 더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술이 약간 뚱하게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평평하게 자연스러운 입술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요. 옆에서 보았을 때 특히 아래 입술 쪽에 돌출감이 많이 사라진 모습을 관찰이 됩니다. 이제 아래 턱 자체가 나온 거는 저희가 수정을 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아래 입술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상적인 안모에 가깝게 형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교정 전후에 이제 정면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거꾸로 물리는 것들 많이 좋아졌고, 이 가지런하게 잘 배열됐고, 윗니가 아랫니 덮을 수 있도록 배열이 잘 되었습니다. 교정 전후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보시면은 사랑니는 모두 발치를 했고, 이제 발치한 치아 공간을 이용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는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치아 뿌리가 조금 가늘고 긴 편이라서 치아 뿌리 흡수가 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치료 기간은 2년이 안 되게 걸렸지만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는 것 없이 천천히 안전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아 뿌리 흡수나 잇몸 퇴축 없이 안전하게 치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정 전후의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은 수술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도 특히 아래 입술의 돌출감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이고요. 아래 입술에서 턱 끝으로 이어지는 이 S자 라인이 처음엔 좀 미약했는데 치료가 진행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곡선을 형성하게 되었고, 앞니 맞닿는 것도 좋아졌고, 치아 각도도 위에 앞니가 더 뻗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열이 됐고, 또 아래 잇몸이 조금 폭이 좁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무리되지 않게 치아가 잇몸뼈 안에 잘 위치될 수 있게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회 사진 전후를 비교해보시면 처음엔 약간 뚱한 표정이었다면 조금 더 밝아 보이는 표정으로 바뀌게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웃는 사진에서도 이가 가지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랫니가 조금 더 나오다 보니까 윗니가 전체적으로 안 보이고 어두운 편이었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치아도 고르게 잘 보이고 밝게 보이고 더 환해 보이는 미소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45도 사진, 90도 사진을 비교해보자면 아랫입술 쪽, 아래 이쪽이 뒤로 가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아래이가 뒤로 많이 가면서 이제 윗 입술의 도드라짐도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조금 형성이 됐고요. 90도 사진에서 특히 아래 입술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양악수술도 해야 될 정도의 환자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양악수술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골격이 바뀌기 때문에 얼굴 결과만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양악수술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동반하고 이제 뼈를 잘라서 재조합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결코 간단하지 않고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자기가 정말 원한다, 수술을 해서라도 최대한 이상적인 골격과 교합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같이 동반을 하시는 거고요. 환자분처럼 이제 비수술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 케이스거나 본인이 수술이 너무 무섭거나 아니면 사실 수술은 이제 경제적인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최대한 수술 없이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이제 본인이 가능한 케이스라면 이렇게 수술 없이도 꽤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걱턱이나 아니면 골격적으로 많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수술하지 않고 교정하시는 방법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